먼저 순방성과 관련해서 좀 질의 먼저 받았으면 합니다. 네, 앞에 KBS 손소영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앉아서 하시죠. 김서영입니다. 예, 그럼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많은 대화를 네. 틈틈이 나누셨는데, 그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여를 언급하시면서 중동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이 한반도 문제도 해결해달라 이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 중동 문제 해결이라는 부분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께서 강한 지도자라는 평가를 하셨는데, 대통령께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주문한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동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달라가 이게 약간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문제가 있는데 관여해서 문제를 완화한다, 해결한다는 뜻에서는 한반도 문제가 동일하지만 중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뭐 그 점은 분명합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뭐 만찬 자리에 90분이 넘는 긴 시간에 옆자리에서 계속 대화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올해 정상회담 시기보다 훨씬 더 나았던 것 같아요. 뭐 그 과정에서 뭐 강한 지도자라는 뭐 표현도 여러 차례 해주시기도 하였고, 아마 그게 존중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문제, 그다음에 한미 관계, 이게 뭐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 중에서 가장 뭐 긴 대화를 한 것은 사실 북핵 문제죠. 앞으로 북핵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막 14일인가 뭐 며칠 전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함께 뜰을 거니던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먼저 자기가 올렸다고, 본인이 올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동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 처음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도 먼저 그 북한 문제가 어떻게 돼가요? 이렇게 미리 물어보셔서 갑자기 좀 사진 촬영 시간에 북한과 한반도 문제를 잠깐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졌는데요. 제가 드린 말씀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북한도 이 핵무기를 현실적으로 보유하기 이전 단계에서 뭔가 가능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물론 그 점도 그 점이지만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된다 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뭐 그 점에 대해서 본인도 동의하셨고요. 근데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그게 고민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좀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이게 일률적으로 한 번에 처리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북한은 우리의 판단으로는 뭐 일정 수 이상의 핵무기를 실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연간 10개에서 20개 정도의 핵무기,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고, 또 그 투발 수단, 핵무기라고 하는 게 그 자리에서 뭐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딘가를 멀리 보내서 사용하는 건데, 소위 투발 수단, 옮기고 떨어뜨리는 그 투발 수단으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뭐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은 이미 다 개발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거의 마지막 개발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상태에서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서로 하면 이게 접근이 불가능하다. 북한은 비핵화 얘기를 하지 말고 핵 보유를 인정해야 대화하겠다 이러고, 또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포기할 수 없는데 이러니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했던 것처럼 단계별로 좀 목표를 나누자. 단기 목표, 장기 목표를 나눠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현재 추가의 핵물질 개발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추가 생산을 안 하는 것, 중단하는 것.
또 핵물질의 해외 반출을 하지 않는 것, 또 ICBM에 더 이상 기술 개발을 하지 않는 것, 쉽게 말해서 중단하는 것만 해도 국제사회에는 이익이다. 방치하면 계속 상황이 악화된다. 그리고 북한 체제 유지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이제 핵물질을 보유하게 되면 아마 해외 반출 욕구가 커지지 않겠냐. 그게 매우 실질적 위험한 상황이 아니겠냐. 뭐 이 점에 대해서 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더 이상 진척되지 않도록 중단시키는 걸 단기적인 목표로 일단 하고, 그렇다고 비핵화를 포기하지 말되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일단 단계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가자. 일단 중단하고 멈추고 또 안정이 되면 감축을 하든지 좀 하고, 그 다음 단계로는 서로 신뢰가 쌓이고 체제가 안전이 보장이 됐다고 하면 그 핵무기 유지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체제 위협이 더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서로 만들어서 이제 비핵화를 향해 가면 되지 않냐. 이 장기 목표로 삼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약간 나눠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설명을 좀 긴 시간 드렸어요.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해서 충분히 고민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한반도의 핵 문제를 포함한 평화와 안정의 문제는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전에 한반도의 핵 관련된 한반도 정책으로 제시했던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접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이해했다고 생각됩니다. 뭐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